예산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라는 거는요, 자, 회계기간의 개시 1개월 전까지, 자, 1월 1일에서 12월 30일, 당해회계기간의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규정되어 있죠. 그 실제로 이제 예산서는 11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아마도 11월쯤, 그죠? 직전 연도의 11월에는 이제 다음 회계 기간의 예산서를 작성한다. 입니다. 그죠? 예산서의 기본 양식은, 자, 당해년도, 그 다음 기의 당해년도 예산을 작성하는데, 이거는 이제 작성 시점으로 보자면 내년이잖아. 내년에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당해년도의 예산을 작성하는데, 직전년도의 당해년도 예산을 작성하는데, 직전년도의 예산과 비교예요. 양식이. 그죠? 그 둘의 차이가 이제 말하자면, 직전년도 예산이 1일 때, 당해년도 예산은 1.05다. 뭐, 그 차이가 5%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자, 볼게요.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 당해년도 예산서의 직전년도 예산은, 그러면, 작년의, 그죠? 작년의, 말하자면 올해의, 자, 말하자면 이게 4기고, 얘가 5기라면, 당해년도 예산이라는 건 5기의 예산이고, 직전년도 예산이라는 말씀은 4기의 예산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기의 예산이라는 거는 3기 말에 작성되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 직전년도 예산을, 말하자면, 직전년도 예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봐요. 아파트는 작은 국가예요. 그죠? 그러면 국가라면은, 자,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국가라면 예산은 집행이죠. 예산은 결산이죠.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아파트 그 예산은 결산이다. 그 말씀은 직전년도 예산은 결국은 뭐냐 하면 4기의 결산이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국가라면 예산이란 거는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므로, 그지? 직전년도의 예산이라면 결국 직전년도의 결산이란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근데 아파트라면 보십시오. 자, 아파트의 업무는 관리 비용은 관리 수익인 업무예요. 그죠? 말하자면 관리 총이익을 0으로 만드는 업무가 아파트의 기본 업무이다. 그럼 봐요. 자, 관리 비용이란 말은 결국 결산이란 말씀이잖아요. 결산. 맞죠? 자, 그러면 아파트가 봐요. 정산제로 부과를, 자, 예산제로 부과를 하고 있다면, 아파트가 예산제로 부과를 하고 있다면, 관리 비용은 쓰는 결산인 것이고, 부과는, 그죠? 부과는 예산이잖아요. 관리 수익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아파트가 예산제로 부과하는 단지라면, 자, 관리 비용은 그냥 쓰는 거고, 부과는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 총익이 0이어야 하므로 어때? 예산과 결산은 맞추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산제 단지에서 업무를, 그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한다면은, 예산제 아파트라면, 직전년도 예산과, 그죠? 올해의 예산과 올해의 결산은 같단 말씀이에요. 그죠? 같게 하기 위해서 어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무조건, 뭐 미세한 그 차이는 있지만 예산대로, 그러니까 결산이 예산과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같게 하기 위해서 예산제 아파트라면 이 예산,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년에 2번 정도 추경을 받고, 그죠? 그리고 12월에 말하자면 부가를 조정해서 결산과 예산을 맞추는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제 아파트라면 직전연도의 예산과 직전연도의 결산이 결국은 같으므로, 그죠? 직전연도 예산을 넣겠지. 결국은 같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정산제로 부과를 하고 있다면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부과는, 그죠? 돈은 관리 비용만큼, 그죠? 관리 비용만큼 부과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관리 비용만큼 매달 관리 수익을 부과하므로 사실은 예산의 조정이라는 거는 이 부과랑 다른 업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산제 단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과 실제로 쓴 이 돈이 같지 않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산제에 부과를 하면서 예산을 꼼꼼히 맞춰서 추경을 받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정산제 아파트라면, 자, 결산과 예산이 다를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결산과 예산이 다를 경우에 예산서의 직전 예산, 여기에는 직전의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직전 예산이라는 의미는 예산과 결산이 같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직전 예산이 예산과 당연연도 예산을 비교해서 다음 회기의 예산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정산제로 부과를 하고 있고 예산과 결산이 다르다면 사실은 직전 예산이라고 써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올해의 결산을, 그죠? 다음 예산서의 기준이 되는데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표의 서식은 당연연도와 직전연도 예산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직전연도 예산인 거는 사기의 결산이 들어와야 된다. 결산. 말하자면 돈 쓴 게 들어와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4기의 11월이에요. 그러면 아직 쓴 돈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4기의 결산인데 따지고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는, 그죠? 결산이에요. 썼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결산. 그럼 봐요. 자, 11월에서 12월은 뭐예요, 그러면? 쓴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11월에서 12월은 예상액이 들어오는 거지. 예상액. 결산의 예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기의 결산의 1년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정확한 올해의 쓴돈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추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지? 1월에서 11월까지는 쓴 거고 11월에서 12월은 아직 안 쓴 거잖아요. 예상액이란 말씀이에요. 추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럼 봐요. 우리가 이 자료를 어디서 보느냐 하면 뭐 있죠. 자, 월별 손익계산서. 그죠? 월별 손익계산서. 1월에서 10월까지의 자료. 아니면 10월 31일 시점의 시산표. 그죠? 10월 31일 시점의 손익계산서. 이런 걸 통해서, 자, 10개월의 수익과 비용, 관리 수익과 비용을 다 썼는 돈을 합산하고 더하기 어때? 11월과 12월은 11월에서 10월까지의 결산에 근거해서 예상액을 더한 다음에 이 값을 1년의 결산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결산액이, 그래서 근거가 자, 이때의 결산액이 말하자면 추정치 80가, 추정치 80가. 자, 예상 20을 더해서 결산액이 100이라면 이 100을 기준으로 다음 기회 예산은, 그죠? 105든지 103이든지 이렇게 예산을 따서 차이가 3%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예산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요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보면 말하자면 10달은 정확한 값이고 2달은 예상액이다. 그 값이 다음기 예산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자, 회계기수가 끝났을 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의 예산을 보고 그 전의 예산을 보고 이렇게 본다면은 있잖아요. 예산서의 직전연도 결산 이 값과 같은 값은 찾을 수 없죠. 맞죠? 우리가 이제 우리 업무는 서류를 보는 업무인데 업무를 보면 서류를 보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똑같은 말해서 방향을 찾아서 업무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 본다면 내가 원래 그죠? 자, 4기의 예산을 5기의 예산을 4기의 11월 짜면서 4기의 예산서를 본다면 4기 예산서의 직전연도 3기의 예산값은 어디에도 없는 값이다. 왜요? 자, 실제로 4기의 예산이 짤 때 3기의 결산액 이 값은 2달의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업무가 끝났을 때는 어때요? 실제의 3기의 결산은 여기 4기의 예산서에 포함된 3기의 말하자면 예산액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를 우리가 다음 기의 예산을 단기 아직 돈을 덜 쓴 단기의 11월에 작성하므로 올해 쓴 돈은 10달은 쓴 거고 2달은 예상액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가 끝난 시점에서 결산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예산서의 직전연도 이 예산액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값이 없다.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